네, 증시 특보입니다. 어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죠. 핵실험 소식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번 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정책 노선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3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우리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행스럽게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북핵 리스크가 시장에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특보에서는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준비가 아직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하빈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이 지수에 힘이 되지 못했는데요. 코카콜라의 4분기 매출이 시장치에 못 미쳤지만 마이클 코어스와 화장품 업체 에이보는 실적 호조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다우지수는 1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잠시 후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에 대한 해결책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34% 상승했습니다. 14,01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0.16% 상승하면서 1,5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3,18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한 가운데 하락 출발했지만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이 3,700명 대규모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의 엔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6,33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프랑스 CAC 지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3,68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5% 상승하면서 7,660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엔화 약세라는 호재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일본의 고위 관료의 발언이 경기 부양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이와 관련하여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수출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증시와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새해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94%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1,36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증시 상황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57%, 홍콩 항생지수는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만에 내렸습니다. 4.9원 하락하면서 1,090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북한의 핵실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먼저 어제 상황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국의 김유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쁘셨죠? 예. 자, 먼저 북한 핵실험 어떻게 진행이 됐고 1, 2차 핵실험 때와 어떤 모습이 다른지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방부가 어제 오전 11시 57분께 북한 지역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진도는 4.9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2006년 1차 핵실험 때 3.9, 2009년 2차 핵실험 때 4.4와 비교하면 좀 강한 수준입니다. 최초에는 인공지진 핵실험 여부에 좀 집중해왔는데요. 사건 발생 1시간 뒤부터는 군 당국이 핵실험으로 기정사실을 했고요. 오후 3시께부터 북한 당국도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핵실험이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핵실험이 당초 예상 10킬로톤보다는 다소 낮은 6에서 7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핵실험이 지난 1, 2차 때와는 좀 성격이 다소 다른 점이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에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이번 핵실험이 정말 성공이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핵으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그 여러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나 위협은 과거 1, 2차 때와는 좀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미 그 사실상 로켓 개발로 그 사거리 10,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서요. 이번 핵탄두 실험은 일단 소형화, 경량화에 좀 초점이 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을 기존에 플루토늄이었는데 이번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 정착점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 핵의 소형화와 장착, 그 이동에 관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실상 핵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과거 냉전 시대 그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그 미국과 구소련이 협상 과정에서 좀 틀어지거나 하면은 협상 중이던 그 소련 장성이 그 전화를 하고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 트럭을 타고 이동 중이던 핵무기가 장착되는 장면 떠올릴 수 있는데요. 북한도 이제 이 같은 타격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보면은 우리 증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좀 무덤덤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또 과거의 1, 2차 핵실험 때는 또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그 북한 이슈는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일부 평가에서는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햇볕 정책 이후로 북한 리스크가 상당폭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 2011년도에 그 연평도 천안함 사태도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3차 핵실험도 시기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월 증시에 이미 선반영됐던 재료였고요. 그 심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충격적인 상황은 아니다. 뭐 사실 1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북핵 이슈 사실 포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미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보이고요. 일단 1차 핵실험 때 2006년도에 핵실험 당일 주가가 2.4% 빠졌었는데요. 예. 일주일 뒤에 0.7% 올랐었습니다. 또 2차 핵실험 때도 당일에 0.2% 하락했지만 일주일 뒤에 0.8% 상승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다소 일주일 뒤에서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 3차 핵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전까지 핵실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될는지요? 네,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리스크가 이제 북핵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건 사실 대내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예. 그렇지만 일단 글로벌 3대 신용사도 이게 북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기조적으로 북한 위협이 커졌다. 말씀드렸지만 1, 2차 때와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라고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인 투자들 사이에서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은 상당히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핵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는 점에서 공포나 그 위협감은 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앞으로 그 미국과 북한의 논의의 그 전개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일단 이번 실험이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이냐, 그다음에 대북 제재한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등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번 핵실험이 우라늄이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 결과가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일단 나오는데 우라늄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핵실험의 양상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우라늄 같은 경우는 그 보통 플루토늄은 이렇게 미국 영변 핵시설을 보면은 이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플루토늄 공장이 지상에 설치된 모습인데요. 우라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하에 준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위성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추적이 좀 어렵고요. 일단 물질 안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기화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때문에 우라늄을 다량으로 보유했을 때는 그 문제 전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새로운 제재로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해상 봉쇄나 금융제재 강화 등의 방안이 새로운 검토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또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일단 그 북한의 그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 역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인데요. 예.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이 어제 밝힌 내용이 그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은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상당한 그 강도 높은 위협적인 발언인데요. 이거는 일단 뭐 추가 핵실험 혹은 또 나아가서 핵 도발 위험까지 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를 좀 외교적으로 좀 지렛대를 삼아서 활용하려 들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좀 악영향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잠재됐던 북한 이슈가 좀 표면화되면서 그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원화값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증시 투자 메리트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정할 수 있는 해상 봉쇄에 따른 해상 충돌이나 무역 분쟁 같은 문제, 개성공단 등의 문제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 중에서 하나라도 불거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그 미칠 충격이 상당히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증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소식에도 우리 금융시장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죠. 1, 2차 핵실험 때와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강식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북한 핵실험, 엔화 급등 이슈의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북한 핵실험이라는 이 큰 이슈를 우리가 만난 데 비해서는 어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어제 장중 변동폭으로 좀 끝난 게 아닌가. 일단은 예. 뭐 오늘 또 이번 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좀 측면에 봐서는 뭐 예. 단기적인 잔중 변동으로 끝났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북핵 실험 얘기가 나온 게 12월 중순, 20일경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그때서부터 거의 매일 나왔고요. 예, 특히 1월 달하고 이제 2월 달 들어서 매일 거의 각 그 언론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중계 방송하듯이 나온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라 그럴까 증시 측면에서는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만큼 흡수하는 게 아닌가. 충격의 좀 완충작용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북핵 실험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고 또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한반도의 전체적인 어떤 전쟁으로 발발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 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그 충격은 크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나온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적인 측면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시라는 거는 예.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주가인데 현재 그 지수대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1950포인트 이하가 전체적인 어떠한 상장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 약간 PER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8.5배 이하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저평가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들이 뭐 단기적인 어떤 외부 악재가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충격이 좀 덜 하락하는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될 수 있고요. 또 물론 오늘하고 이번 주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뭐 등락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거에 같이 또 이러한 재료들이 섞이게 되면 좀 등락이 좀 일어나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지도 모를 추가 핵실험이 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과거의 북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북한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핵실험이고요. 뭐 예. 김일성 사망, 김정일 사망도 있었고요.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천안함 사건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단기적인 어떠한 영향을 받고 회복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고요. 핵실험만 본다 그러면 일단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당시 시기가 이제 2006년도가 2006년 4월에 세계 경기가 약간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국면이 돼서 주가가 4월달, 5월달에 크게 하락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주가 하락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급락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장세가 회복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확대 성장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산업재 위주, 조선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강하게 그 반등 국면이 되면서 상승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차 핵실험이 일어났고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 장중 하락이 거의 한 4.5% 정도 하락을 하고 회복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회복세가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일주일에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2차 핵실험이 2009년 이제 5월 29일 날 2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보면 2008년도 그 말 10월 달에 리만 브로더스 그 사태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 증시가 급락을 하는 그런 폭락 국면에 맞이한 이후에 그 전체적인 어떤 반등 추세가 이어지는 시기였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2009년 3월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본격적인 매수에 의해 가지고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런 측면에 있었는데 5월 29일 날 그 핵실험을 할 때 예. 장중 물론 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종가가 거의 그 한 1% 정도 내외로 거의 하락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거의 하루 만에 만회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핵실험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변동도 없었고 예, 물론 예. 뭐 5포인트 하락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 좀 소폭 하락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핵실험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증시의 반응은
점점 그 충격이 좀 완화돼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난 있었던 1, 2차 핵실험 얘기도 하시고 그 외 여러 가지 북한 이슈가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 주셨는데 네. 사실 요번에 있었던 3차 핵실험과 이전 북한 이슈들을 비교해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요번에 네, 이제 그렇습니다. 3차 핵실험으로 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동북아 정세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북한 이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큰 이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네.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 3차 핵실험의 어떤 심각성이라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이나 또 시장에 점점 이제 시간을 두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여요? 그래도 우리 증시는 안 움직이리라고 보시는죠? 예, 일단 중기적으로 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좀 심각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북한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약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러한 부분들이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이 뭐 금융시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 측면에서 증시 측면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심각한 국면을 가지 않지 않나. 이러한 또 안도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떤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발발이라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좀 큰 변화가 없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어떤 한반도의 어떤 위험이 고조된다든지 예. 그러한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2009년도 이후 그 3월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만 50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순매수는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예, 또 채권에서도 그 이상 자금이 들어온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좀 그 한반도 고조가 예. 한반도 위험이 좀 고조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아마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을 본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뭐 그런 동향은 보이진 않고 예. 또 뭐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리 큰 영향은 주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좀 이렇게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가는 측면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반도의 그 위기가 고조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강나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쉽게 가지 않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사실 핵실험 우리 국민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증시를 들여다보면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어제 또 출렁이는 네. 모습을 보였어요. 예, 과열 그렇습니다. 양상을 보이는 네, 좀 예.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예. 스페코라든지 빅텍, 퍼스텍, EM코리아 이런 예.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예, 예. 뭐 이러한 종목들은 일차적으로 12월 그 말서부터 예. 이미 지금 상승 추세를 잡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핵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2월 20일 정도부터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또 어제 좀 강한 양 상승을 보였는데 좀 단기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핵실험을 한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좀 핵실험 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추격 매수나 추가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가 소멸되면 급나가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어떻게 좀 움직이라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타격을 받는데요. 개성공단이 이게 쉽게 철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제 단기적인 그런 영향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은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이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북한 관련 이슈도 이슈지만은 이번 주에 사실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 좀 살펴봐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북핵 이슈도 이슈지만은 네. 그 외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사실은 이번 주에 북핵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이제 내일 그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가 금리 결정이 이제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번 주에 북핵이 이제 뭐 오늘 뭐 오바마 연두교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예.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라서 이 부분에 좀 핵실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가 사실 상당히 지난주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벤트가 많이 있는 그런 주인데 일단은 북핵 그 실험은 일단 해소가 됐고요. 옵션 만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잔고가 약 2만 5천 개 정도 매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그 차익 매수 잔고가 약 4조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옵션 만기 지금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매도의 어떤 그 변동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현재 상황에서는 대량 순 매수가 들어와야 장세가 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또 이게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예. 순차익 잔고가 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그러한 프로그램 매수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가 나올 건지 아니면 반대로 또 매수가 들어올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을 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네. 계속 뭐 우리 증시 좀 답답한 모습 보이고 어제 네. 또 뭐 3차 북한 핵실험까지 겹치면서 좀 우울한데 앞으로 우리 증시 좀 상승 모멘텀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정책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이 이제 금리 부분을 통해서 금융정책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내일 뭐 금통위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동결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인하 쪽일지 그 부분을 이제 모르는데 전체적인 어떤 전문가들은 좀 금융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예. 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실기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정책에 더해서 예. 재정 정책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경기 불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금융 정책도 약간 좀 실기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권 교체 이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인 어떠한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예. 안정감을 주는데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서민 경제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그 고환율을 유지해서 결국엔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경제 민주화라든지 서민한 경제 안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고환율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전체적인 어떠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예견이 돼서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장세에 좀 약세면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경기를 확실히 회복시키겠다는 예. 어떠한 그 시그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준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모멘텀이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옵션 만기가 있고요. 뭐 금통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등락이 좀 굉장히 심한 장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좀 위험이 좀 높아진다는 그렇죠. 그런 국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세가 언제 전환되려는 측면에서는 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매수가 환매수가 어느 때 지금 대량으로 유입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신호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한 8,000개에서 뭐 10,000개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환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장세 전환에 대해서 약간 희망적인 건 좀 적고 좀 현금을 좀 확보해서 보유해서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증권 불광점의 박강 직점장과 함께 어제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오늘 장의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가 압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특히 미국이 추가 제재를 멈추지 않거나 이를 복잡하게 만들 시 이번 핵실험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즉 차후 또 다른 위협을 암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가디언은 이번 3차 핵실험은 매우 안전한 수준에서 실현됐으며 1, 2차 핵실험 때보다 더 가벼운 외관을 사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통신은 환경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 정부와 다른 이사국들의 동시 요청으로 소집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과거 3차례의 결의안을 위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제재도 규모와 범위를 명시한 결의안도 주목됩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까지는 몇 주간 소요될 예정이고
특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 항상 아니란 입장을 보였던 중국도 변수입니다. 한편 회의 직후 김성원 외교부 장관이 언론 성명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감쌌던 대표적인 국가,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육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법과 국제연합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무시했고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홍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은 증시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여밖에 할 수 없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